안녕하세요. 여행 코스를 알려드리는 구트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크로아티아 남쪽에 위치해 있고 아드리아해의 진주라고 일컫는 두브로브니크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브로브니크는 유럽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보내고 싶어하는 곳 중 한 곳으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의 내움을 사이에 두고 크로아티아 본토와는 단절되어 있는 월경지입니다. 두브로브니크는 화려하고 강력했던 공화국으로 발전하였지만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패스트 전염병과 1667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고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왕좌의 게임 촬영지로 유명한 두브로브니크 여행 코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두브로브니크 여행은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릴 예정인 스르지산에서 바라보는 올드타운과 아드리아해 전망을 비롯하여 두브로브니크 성벽 투어가 핵심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브로브니크에서 1박하는 기준으로 여행 코스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숙소는 빌라다드라는 곳입니다. 자막처럼 맵코드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여 빌라다드에 도착해서 체크인 하신 후 자동차를 주차하시면 됩니다. 빌라다드에서 올드시티까지는 이쪽 길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빌라다드를 바라보고 왼쪽으로 약 100m 정도 가시면 교차로가 나옵니다.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왼쪽 길로 약 150m 이동하시면 오른쪽에 공영주차장이 보이고 공영주차장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횡단보도가 나옵니다. 횡단보도에서 오른쪽 계단으로 작은 골목을 200m 정도 내려가서 우회전하여 왼쪽 길로 약 100m 정도 가시면 큰 길이 보입니다. 큰 길에서 화면 경로대로 이동하면 오른쪽에 인포메이션 센터를 보실 수 있고 이곳에서 미리 예약한 두브로브니크 실물 카드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두브로브니크에 다녀오신 분들이 두브로브니크 카드는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카드를 구입하시면 여러 곳에 입장하는 요금이 저렴하고 식당도 할인받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화면 아래 더보기에 있는 인터넷 주소에서 미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서 출발하여 두브로브니크에 도착하면 이때쯤 점심시간이 될 텐데요. 점심 식사는 두브로브카 1836 식당에서 피자와 파스타 등으로 간단히 드셔도 됩니다. 이 식당은 두브로브니크 카드로 10% 할인 받으실 수 있고 바닷가 쪽으로 자리를 예약하면 멋진 전망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식당과 인포메이션 센터 사이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서 화면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성 로렌스 요새로 가실 수 있습니다. 성 로렌스 요새는 두브로브니크의 5개 요새 중 유일하게 성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성 로렌스 요새는 37m 높이의 절벽에 세워져 있고 강력한 독립형 요새입니다. 성 로렌스 요새에서 점심 식사한 식당 쪽으로 이동하여 다리를 건너면 필레게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필레게이트 위에는 성 블라잇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필레게이트를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가시면 오노프리오 분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오노프리오 분수는 1430년대에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크레지체 마을 근처의 샘에서 물을 끌어와 도시에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이 분수는 16개의 분출구에서 물이 나오도록 설계되었고 분출구에는 16개의 서로 다른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오노프리오 분수 옆에는 1520년에 발생한 지진에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는 의미로 완공된 성구세주 교회가 있고 이곳에서는 매년 여름에 두브로브니크 젊은 예술가들에 의한 전시장이나 실내 콘서트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세주교회 옆에는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과 수도원 약국이 있습니다. 먼저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으로 이동하겠는데요. 수도원 입구 위에는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안고 비탄에 빠진 모습을 표현한 피에타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시면 화려하지 않고 수수한 내부 인테리어를 보실 수 있고 일요일에는 예배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에서 나와 이쪽으로 조금만 이동하시면 수도원 약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나옵니다. 수도원 약국은 1317년 창립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약국입니다. 수도원 약국은 두브로브니크 카드로 입장하실 수 있고 두브로브니크의 특산품인 장미 오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도원 약국에서 나와 2013년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장소 중 한 곳으로 선정된 두브로브니크 성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성벽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3가지가 있지만 구세주교회 옆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성벽 투어는 일방 통행이기 때문에
계단으로 올라가서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두브로브니크 성벽은 세계의 건축물 중 가장 잘 보존된 유적지 중 한 곳으로 현재의 모습은 대부분 15세기부터 16세기 때 완성되었습니다. 성벽은 민체타를 비롯한 사방에 있는 요새와 탑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고 터키와 베네치아 전쟁 때 성요한과 레블린 요새가 추가로 세워졌습니다. 성벽에 올라가서 곳곳에 위치한 뷰포인트에서 사진 촬영하시고 여유있게 돌아보시면 되는데요. 성벽 투어는 2~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성벽 투어를 마치고 처음에 계단으로 올라갔던 구세주교회 쪽으로 내려오셔서 오노프리오 분수를 오른쪽에 두고 앞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 거리는 스트라둔입니다. 스트라둔은 13세기 이전까지 육지와 분리된 습지수로였고 수로를 기준으로 바다 쪽은 로마계 사람들이 거주하는 라구사라는 이름으로 육지 쪽은 슬라브계 주민들이 거주하는 두브로브니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스트라둔을 따라가면 끝쪽에 종탑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두브로브니크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인 성블라이세 성당과 왼쪽에는 스폰자 궁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광장은 루자 광장이라고 합니다. 도시 종탑은 1444년에 건축되었고 매일 정오에 마로와 바로의 쌍둥이 인형이 종을 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폰자 궁전은 16세기에 고딕 르네상스 형식으로 건축되었고 물품을 거래하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스폰자 궁전은 유료 입장이고 두브로브니크 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하여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성 블라이세 성당 앞에는 1418년에 세워진 올란드 동상이 있습니다. 8세기 사라센족과 싸우는데 도움이 된 영웅 올란드의 전설을 바탕으로 마을의 자유를 되찾아주는 자유의 상징으로 이 기념물이 세워졌습니다. 성 블라이세 성당 위쪽을 보시면 블라이세 동상을 보실 수 있고 대지진과 화재로 파괴된 곳에 1715년 베네치아 바로크 양식으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성 블라이세 성당으로 들어가시면 중앙부에 돔이 높게 솟아있고 대리석으로 제작된 중앙재단에는 예전에 발생한 지진과 화재에도 큰 피해를 받지 않고 두브로브니크 올드시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인 유물의 금상과 은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종탑과 성 블라이세 성당에서 화면 경로대로 가시면 왼쪽에 렉터궁이 나오는데요. 렉터궁 안으로 들어가시면 두브로브니크를 통치했던 렉터의 집무실 입구에 개인은 있고 공공을 위해 고민하라 라는 말이 라틴어로 적혀 있습니다. 렉터궁에서 나오면 1713년에 재건축한 두브로브니크 대성당이 있고 대성당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쪽입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시면 중앙재단의 청색 대리석으로 16세기 최고의 이태리의 예술가인 티지아노가 제작한 승천하는 성모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브로브니크 대성당에서 나와 화면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해양박물관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해양박물관에서 이쪽 작은 문으로 나와 화면 경로대로 가시면 두브로브니크의 일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모를 보시고 화면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왕좌의 게임 촬영 장소 중 한 곳인 오래된 계단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오른쪽에 예수의 소속으로 1725년 화려한 바로크 양식으로 건축된 성 이그나티우스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로마의 스페인 광장을 모델로 건축했고 성당 내부로 들어가시면 바로크 장식으로 성 이그나티우스의 삶이 묘사되어 있는 것과 중앙재단의 오렌지색 대리석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성 이그나티우스 성당을 보시고 나오면 이때쯤 저녁 식사 시간이 될 텐데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저녁 식사 장소는 코픈 레스토랑입니다. 이 식당은 크로아티아의 전통 요리와 지중해 요리 전문점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고 화면 경로대로 이동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부자 카페로 가실 수 있습니다. 부자라는 말은 크로아티아어로 구멍이라는 뜻이고 성벽에서 작은 통로로 들어가면 두브로브니크에서 가장 멋진 전망과 일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자 카페에서 올드타운 쪽으로 나와 야경을 보신 후 숙소로 이동하면 두브로브니크 1박 여행은 마치게 됩니다. 다음날 숙소에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두브로브니크 올드시티 북쪽에 위치한 스르지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스르지산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케이블카와 버스, 자가용 도보 등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케이블카 탑승은 요금이 160쿠나로 많이 비싸고 30분마다 운행하면서 5분 동안 짧게 탑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맵 코드를 자막처럼 설정하시면
스르지산 주차장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스르지산 정상에는 임페리얼 요새가 있는데요. 1층은 전쟁박물관이고 건물 옥상은 전망대입니다. 케이블카가 도착하는 전망대에서 사진 촬영을 하면 케이블카 줄이 보이기 때문에 더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곳은 주차장에서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로크롬성과 올드시티가 같이 나오게 사진을 촬영하시면 화면과 같은 멋있는 전망이 나옵니다. 스르지산에서 전망을 둘러보시고 다음 행선지로 출발하시면 두브로브니크 1박 2일 여행은 마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두브로브니크를 여행하면서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된 경비는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올려드리는 해외여행 코스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슬로베니아의 수도인 류블리아나와 율리안 알프스의 진주라 불리는 블레드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